감꽃 김준태.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두 번째 시입니다.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 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단 구성, 시의 구성 중에 지난 영상에서 3단 구성했죠. 4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야기, 즉 소설 같은 이야기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거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죠. 도입, 갈등, 위기, 절정, 파국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한시에서는 한시의 절구나 율시에서는 기승전결 형식이 보편적입니다. 기승전결 형식. 절구라는 말, 밑에 나오는 밑에 또 잠시만요. 밑에 나오는데요. 절구는 뭐 5원 절구, 7원 절구 이러는데요. 한자가 밑에 또 설명되겠는데 한자가 5글자로 한 행을 이루면 5원 절구 이렇게 말하고 7글자가 한 행을 이루면 7원 절구라고 말합니다. 그게 8행을 이루게 되면 율시라고요. 만약에 5원 절구로 이루어진 8행시면 5원 율시 이렇게 말하고 7원 절구로 이루어졌으면 7원 율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한시가 대체로 기승전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적 대상에 대해 첫인상을 말하거나 특징적인 한 면을 강조하여 얘기하거나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상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오죠. 기에서는. 네, 승은 이을승자잖아요. 이을승. 기에서 언급된 사물이나 정황을 더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네, 기를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흐름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밋밋한 흐름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확 전환하는 역할. 이 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좀 먼 데서 시상을 좀 끌어오죠. 대체적으로. 맺을 결자죠. 맺어요. 이제 주제를 명료하게 나타내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기승전결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그 사연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시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4단계 구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한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한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성간이라고 해요. 성간. 시인이 성간이고, 그리고, 나홍곡이라고 해요. 나홍곡. 둘 다 노래라는 뜻인데, 나홍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시를 잘 아시는 분은 한시로 보시고요. 근데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어설프지만 해석을 좀 해볼게요. 한시로. 이게 사내랑이잖아요. 사내랑. 같을여라는 뜻, 같을여고, 차하곡입니다. 즉, 자동차 바퀴 곡자예요. 자동차 바퀴. 즉, 난군이 자동차 바퀴와 같고, 첩이죠. 첩자, 첩은, 여자는 여기가 같을 사자입니다. 유사할 사자. 그리고 노중진이라고 하는데 길 가운데 먼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근잉, 상원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가까워지고 가까울 근자죠. 서로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상원, 서로가 멀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보고 또 보는데 불득친, 친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행이 5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원절구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8개 연으로 되어 있으면 구가, 즉 한 행을 구라고 그래요. 구가 8구로 되어 있으면 오원율시가 되고, 또 이게 7글자로 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칠원절구라고 하고, 이때 칠원절구가 8행으로, 즉 8구로 되어 있으면 칠원율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해석해 놓은 거 좀 볼게요. 여기가 임이 맞죠? 임. 네, 사랑하는 임 할 때 임으로 번역했어요. 난군을. 임이 수레바퀴라면 이 몸은 행길의 먼지. 가까이 오셨다 곧 멀어지니 보고 또 바라볼 뿐 친할 수 없군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임의 수레바퀴라면 하고 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가 일어날 기자예요. 이렇게 임이 수레바퀴라면, 임이 수레바퀴인 것을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있죠. 이렇게 이 몸은 행길의 먼지라고 하고요. 가까이 오셨다 멀어지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보고 또 바라볼 뿐, 주제가 기승전결에서 결은 좀 주제가 드러나죠. 보고 또 바라볼 뿐 친할 수 없군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데, 가까워질 수 없는 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기승전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준태 시인의 감꽃 보겠습니다. 감꽃.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행을 한 연으로 처리했어요. 한 행을 한 연으로 처리해서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승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4단 구성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시인 것 같아요. 우선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이게 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릴 적엔, 아주 어릴 적에는 감꽃을 셌는데, 그 세는 것이 그 순수 자체였죠. 감꽃을, 떨어지는 감꽃을 셌대요. 아주 자연 그대로의 순수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기를 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죠.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어렸을 때는 평화롭고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전쟁을 겪게 돼서 공포를 세죠. 공포. 두려움 자체. 세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세는 것 자체가 순수, 또 평화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으로. 즉, 세는 것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이 침 바르는 행위도 그렇고, 또 돈을 세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세는 게 뭐예요? 욕망을 위해서 세죠. 또는 탐욕을 위해서 센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침 바른다라고 엄지에 침 바르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무래도 좀 탐욕일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는 것에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어렸을 때 순수, 그리고 공포, 그리고 욕망, 이렇게 세 가지 세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기승전결에서 결에서는 뭐가 나와요? 네, 대부분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죠.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주제 자체를 좀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세는 것이 여기서는 여운을 남기는 거죠. 어떤 주제의식을 확 드러낸다기보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결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이렇게 늘 세왔는데, 지금까지 순수함에서 셌고, 그리고 공포 속에서 세고, 그리고 욕망 속에서 셌는데, 먼 훗날에는 또 무엇을 셀까? 즉 세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세는 행위가 각 연에서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인상적인 어떤 세는 것과 관련돼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기승전결 방식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사단 구성은 뭐랄까 좀 사단 구성은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소주병 볼게요. 이 시는 몇 번 다룬 것 같아요. 네, 소주병. 이것도 이제 사연, 하나, 둘, 셋, 넷, 사연으로서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승전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주병, 제목이 소주병이고요. 공광교 시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 부분에서는 1년 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기가 일어날 기자잖아요. 뭔가 발단, 일어나야겠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돼서 좀 늘 다르게, 제가 좀 늘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자기를 따라주면서 좀 희생의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늘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근데 자, 여기서 오늘은 좀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이건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그 쓸모가 줄어드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술병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꽉 차 있다가 점점 뭘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이렇게 술병은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자기 속을 비워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실체를 원래 그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가 뭐 거의 절대적이죠. 그리고 또 권위가 있고 아주 굉장히 그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느껴지는, 그죠? 어떤 그런 견고함, 그런 아버지였는데 계속 아버지는 성장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소주병 비워가듯이 아버지는 그 에너지, 뭐가 비워가든 아버지가 소주병 비워가듯이 적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적어지기도 하고 더 작아 보여, 즉 권위가 줄어들기도 하고 절대적인 모습이었던 게 점점 강자였던 모습이 약자의 모습으로 그 강함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줄어들겠죠. 또는 뭐 쓸모가 적어지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이 또 나오죠. 즉 첫 번째 기죠. 1년의 기에 해당하는 1년을 받아서 이연이 이어받아요. 이을승자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아버지들의 좀 가족에서 보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좀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좀 아버지가 참 외롭죠. 외로워요.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엄마는 맨 자녀들만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좀 그런 모습이죠.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그러니까 꼭 그 쓰레기장에 굴러다니는 그런 버려진 아버지의 모습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그러니까 술이 다 없어진 다음에 빈 병이 돼가지고 쓰레기장에 굴러다니듯이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 버려진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던 날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이 기승전결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이 구를 전자인데 뭔가 전환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소주병 이야기만 나왔었죠. 제가 아버지라고 해석은 했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기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소주병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전에 해당되는 3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에 해당하는 3년에서는 전이니까 뭔가 확 전환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180도로 전환해서 소주병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최대한 좀 우리가 어떤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연간 또는 행간 이런 말을 써요. 행간의 거리 또는 연간의 거리. 즉 여기서는 연간이죠. 즉 1, 2년과의 거리가 3년에서는 멀수록 좋다라고 해요. 최대한 먼 데서. 즉 소주병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죠. 이렇게. 아버지가 나요. 바람이 세게 불던 날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주병 이야기하다가 소주병이 아버지였구나. 계속 빈 병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빠져가는, 좀 뭔가 이게 속에 든 것이 다 빠져가는 그런 소주병이 곧 아버지였다는. 그러니까 3년 전에 해당되는 3년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확 전환되는 느낌이 있어야 그 독자에게 긴장을 줄 수가 있어요. 독자에게 호기심도 줄 수 있고 긴장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감탄, 감동 여기서 줘야 돼요. 네. 바로 3년에서 사단 구성일 때는 3년에서 독자에게 긴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획기적인 느낌이 들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던 날 밤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병나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람이 막 부니까 병에서 나발 소리가 나죠. 윙 하고. 병나발 불어보셨나요? 병에다 대고 입을 병에다 대고 바람을 쑥 불면 그 소리 나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빈병을 바람이 스쳐가니까 병나발 소리가 나는데, 마치 그 소리가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와 닮은 거죠. 네. 화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지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서 마치 빈병처럼, 네,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참, 네, 참 멋집니다. 시가.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네, 바로 빈 소주병에서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듣는 그 시인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3년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분위기가 시적 분위기가 확 전환되었으면, 사연에서 결에 해당되는 사연에서는 뭔가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야겠죠. 그리고 아니면 여운을,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운을, 아까 좀 전에 앞에 시에서처럼 여운을 극대화시켜서 남겨야겠죠. 여기는 이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죠. 나가보니, 그죠?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이제 진이 다 빠지고, 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로 빈 병나발 소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의식을 결에서 확 드러내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부분처럼 뭔가 여운을 극대화시켜서 여운을 남기던가,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단 구성과 2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